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1일자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부산은 없다. 예, 더 정확한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부산에 존재감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뉴스를 접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올랐다. 서울을 제친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와, 이 자리를 그냥 부산 정도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대 올림픽 어디에서 개최됐나 보니까 웬만하면 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웬만하면 수도, 일본도 두 차례 올림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쿄, 도쿄 한 번, 도쿄 두 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부산 정도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발표되었는데요. 부산은 맨날 그 자리, 서울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날, 이게 목요일 날 자료가 발표되는데요. 목요일 날 실거래 지수도 이상하리 많지 않습니다. 뭐 한 150건, 200건 많아봐야 200건 정도 나올 날인데 이렇게 많았습니다. 사실 부산도 평소 때 목요일 날 신고되는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띄우려고 작정하면 뭔들 못하리. 네, 서울의 노후된 아파트, 부산도 EBS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그 아파트. 요 대구 기준의 자료입니다. 대구 기준의 자료 오른쪽 거 잠깐만 참고해 보시면은요. 10년 후가 되면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차 이상이 됩니다.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2050년이 된다면 아마도 85%, 물론 여기 신축이 지어질 거니까 그래도 5채 중에 4채는 30년 차 이상입니다. 뭐 노인과 아파트 이야기하지만 좀 지나면 노인과 노인 아파트, 아마 이렇게 아파트도 같이 늙어간다는 것 체감하고 뭐 집안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식집에서 1,000원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상차림비랍니다. 뭐 30년 전에 일본 방문했던 분 이야기하기로는 닭강도 돈을 받더라. 일본은. 우리도 아마 점점 그런 시절, 외식하기 힘들어지는 시절, 뉴스를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2월 28일 아침 6시 뉴스, 2월 28일 아침 7시 50분 뉴스. 사실 뭐 그날 전날 밤에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호실적의 주가 훨훨 이런 식입니다. 뉴스를 좀 잘 걸러서 듣자. 좀 무시무시한 검은 금요일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었네요. 테슬라 무척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보니까 290불 정도 살짝 조금 회복은 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 트럼프 당선 발표 났을 무렵, 그 무렵의 주가에서 껑충 뛰었죠. 거의 500불에 놓고 할 정도. 250불짜리가 500불을 갈 정도로 단기로 올랐다가 다시 290불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 영국에서는 전기차 선두를 비아디한테 뺏겼다고 하죠. 그래도 뭐 비아디나 화웨이나 이런 곳에 자율주행 이야기하면 웃고 지나간다는 그런 댓글을 보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자, 트럼프 요 며칠 전에 28일자 뉴스예요. 내가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했나? 왜 이렇게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일단 한번 질러놓고 보자 이런 식인데 제가 평하기로는 트럼프 자꾸 누워서 침 뱉기 하는 같은 느낌? 자국 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듯 합니다. 운수 좋은 날. 어떤 이 투자 방해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코인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이 중국 주식에 같이 투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이 오를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코인으로 전향한 사람, 어떤 사람이 코인 하다가 돈 많이 날려 먹었습니다. 5천만 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개인 회생하고 뭐 전세값 남겨놓고 뭐 이러다가 뭐 한동안 톡방을 안 들어가다가 오랜만에 들어가 봤더니만 갑자기 자산이 6억으로 한창 비트코인이 오르던 시기에 뭐 50배 레벨이지 뭐 30배 레벨이지 막 이런 거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쓰더니만 껑충 뛰었습니다. 근데 대학살의 날들이 지나갔죠. 비트코인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난 조정을 거쳤는데요. 지금 자산 1,000만 원, 다시 개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수 좋은 날. 비트코인 뭐 긍정적이다. 나는 뭐 이런 사람들 뭐 3억 찍고 7억 가니 뭐 요거 뭐 이런 이야기들 있으면 이런 데 가서 긍정회로 돌리시고, 예. 근데 긍정회로 돌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자, 트럼프 고분고분하지 않는 젤렌스키, 일단 뭐든지 다 해결될 것처럼 내가 하면 다 된다 했지만 전혀 해결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 내리고 나서 환율 별로 변화 없나 싶었더니 웬걸 치솟아 올랐습니다. 다시 1460원대. 그나마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제 영상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현실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세상의 단면, 이런 여러 뉴스들, 세상의 한 단면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뿐이거든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당신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현실을 모른 채 무한 긍정회로 돌리면 나락행이다. 제 영상을 보시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 이후에 뭔가를 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무한정 긍정회로만 돌린다고 해결되는 게 없더라. 긍정회로의 끝판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영끌이었습니다. 그래, 내 자산은 적지만 풀 대출 받아서 무조건 집값은 오를 거야 했던 사람들 지금 경매로 넘어간 거 부직이 있습니다. 나락으로 가버리는 거 정말 한순간이더라.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일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분담금이 무서워진다, 이런 뉴스. 제가 아파트 통계 자료, 10년 후면 세 채 중에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째 이상,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지방은 대책이 없습니다. 부산도 일부 아주 극소수의 재건축 재개발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수많은 집들은 분담금 때문에 엎어질 지경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직으로 선정되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분담금이 수억 원,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찬성했네. 이런 이야기가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짓자. 이 뉴스의 내용은 골자는 그거였습니다. 빨리빨리 짓자. 자, 전국의 미분양 가구를 3,000세대 정도 이렇게 사준다고 했는데요. 부산의 미분양 물량은 4,500개.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2,200개 정도 되네요. 부산에 아마 사주면은 한 300개 정도 미분양 물량을 아마 정부에서 사주지 싶은데요. 이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 보이나요? 지방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습니다. 댓글창 링크 혹은 여기 제목창 클릭하시고 링크 좀 이용해 주세요. 자, 부산의 매도 물량 제가 63,000개를 넘어가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이 그날이네요. 3월 1일. 왜냐하면 설 연휴 때 줄어들었던 물량 이후에 폭증하는 현상이 한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63,000 이상에서 계속 논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내려와서 작년과 같은 또 행보 양상, 또 부동산 시장에 별일이 없으면 다시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 연말쯤에는 7만 개의 매물을 아마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이나 월세 물량은 큰 변화 없는 흐름을 보여준 한 주였고요. 자,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이 지금 60%, 작으면 60%, 많으면 7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는데요. 벌써 1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2,10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66%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휴일이 많아요. 휴일이 많아서 저것이 한 70% 정도 거래량일 수도 있다. 그러면 거래량은 조금 작게 예측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2월의 거래량은 1,800건 정도 예상하고요. 3월의 거래량도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는 다시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1,800건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과거처럼 폭증, 다시 재차 폭증, 그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그냥 한번 거래량이 늘어난 상태로 그냥 밋밋하게 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많이 부풀려서 거래량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취소분 포함해서 거의 3,000건에 육박하는 거래량까지 나와줬는데 올해는 그냥 여기서 요 아래에서 2,000건 아래에서 3,000건 이상은 뚫고 올라가야지 뭔가 이제 큰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만한데
지금은 3천이라는 거래량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6억 이상 거래량, 그래도 2월 달에 6억 이상 거래량 많이 나왔습니다. 211건 현재 진행 중이면 이 정도면 거의 한 300건에 다시 300건을 재차 돌파할 것 같은 그 정도의 거래량 흐름. 2월의 거래량은 생각보다 강했다. 하지만 고가의 아파트의 비중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 실거래 가격 3월 1일자만 볼게요. 그 이전 날들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가격 순으로 정렬되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보인다. 돈보.co.kr 이라는 사이트에서 보시면 가격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LCT 고점 대비 30% 하락한 거래 건수가 하나 보이고요. 남천자의 신고가, 그래 니 신고가 가라 그래. 아마 주변에 또 분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뭐 가격 상승 탄력 조금 더 받겠죠.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과거처럼 비싼 아파트 움직인다고 밑에 싼 아파트 움직이는 그런 시장 아니에요. 쟤는 쟤대로, 나는 나대로. 자, 작년에는 24년도 여름쯤에는 이렇게 10억대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조금 많았었는데, 아무튼 좀 어느 정도 그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가격 반등을 하고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는 거의 종족을 감추었죠. 자, 오늘은 6억, 7억대의 아파트 가격 많이 눈에 띄네요. 많이 하락한 것, 뭐 조금 하락한 것, 평균적으로 20% 정도. 자, 이렇게 가격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어느 동네가 더 인기가 있고 더 선호되고 더 거래가 잘 되는지 내가 아파트를 선택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많이 거래되는 아파트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2년차, 4년차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거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아파트 거래량별로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대별로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조금 제가 요거 방송을 안 찍는 날 일주일에 1일 브리핑 2번 그리고 주간 브리핑 1번 이렇게 3번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안 보내드리는 날이 있더라도 제 영상 그 설명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실거래 가격 어떤 사이트를 제가 참고하는지 그 내용들을 다 남겨놨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그동안 일정하게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전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모습을 뭐 거래량 한번 살펴보고 실거래 가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의 흐름을 보일 것인지 뭐 분양권, 전세 요렇게 딱 일정 패턴을 살펴보면은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생겼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혹시 좀 어려우신 점이 시장 분위기 파악이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다면 과거의 영상 뭐 한 달 간격으로 돌려보시든지 한 보름 간격으로 돌려보시든지 좀 돌려보시면은 요런 것들을 챙겨서 살펴보면은 그래도 내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겠구나. 네. 되시겠죠? 자, 분양권 거래량 2월의 거래량이 딱히 많은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1월의 거래량 그 이전 달의 거래량 조금 부족한 느낌. 오히려 분양권 거래량은 조금 부족한 느낌. 전세 거래 1월 달 제가 거래량이 적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2월에는 그나마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네요. 그래서 2월이 정말 거래량이 많아지고 예상치 거래량도 보시면 2월의 거래량 3,700건 제법 나옵니다. 2월이 정말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1월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그 두 개를 평균 내놓고 보면 작년 추석 그리고 추석 이후에 거래량이 껑충 뛰었을 때 요 현상 있죠. 요 현상하고 비슷하게 이 두 개를 평균 내놓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차트는 그냥 밋밋한 그냥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막 급격한 변화 이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은 1.45대 1 정도, 전세 가격은 2년 전보다 한 5% 이상 올라 있는 느낌. 이게 올라도 오른 게 아니다라는 말씀. 그 말뜻 이해하시죠? 자, 월세 거래 1월 달 많이 부족했는데 2월 달은 또 꽁충 이만큼 올라옵니다. 이 두 개를 평균 내놓고 보면 뭐 시장은 별거 없네. 이런 느낌.
근래 들어서 전세 물량이나 월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야, 나중에 집값이 엄청 튀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우려도 약간 나올 수 있습니다. 울산의 사례,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울산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이 임대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집값이 무진장 튀어오르느냐? 그런 현상 또한 없습니다. 임대 거래량, 2월의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개 평균 내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